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방향성은 달리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 마지막 거래일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 아직까지도 되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훈훈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떠셨나요? 남북 경협주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뿐만이 아니라 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나 저희 톡스타 시간 통해서 좀 궁금증들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업종들에 대한 종목 상담도 저희 1시간 동안 스타분들과 함께 풀어드릴 거니까요. 전화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많은 연락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종목 접수 남기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무료로 소통 가능하시고요. 또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이 8시 1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톡스타 별톡방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고 톡스타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가장 먼저 봉지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봉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3월 첫 거래일을 함께하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조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봉지님의 출석 체크. 윤조님께서 톡스타 애청자분이신 만큼 저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계시네요. 윤조님 반갑습니다. 카루 기염 댕댕이님 오늘도 오셨어요. 약속 잘 지키시네요. 출첵이옴 민재앵커님 화이팅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카루 기염 댕댕이님 이제 아이디 완벽하게 외웠어요. 카루 기염 댕댕이님 내일도 뵐게요. 자, 그리고 철이님 출첵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접수해 주셨는데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봉지님은 베트남 개발, 바다주님은 액토즈 토프트, 그리고 가자님은 유비벨록스 모두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은 현대로템 가지고 계시네요. 현대로템.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현대로템까지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이님도 최병고 헬스단이 선택하셨고요. 자연이님 오늘도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민재님 오늘도 멋진 MC 부탁해요. 자연이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거래 그리고 3월 휴일 잘 보내셨죠? 오늘 3월 첫 거래일이어서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벌써 좀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 자연이님 3월 달에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변치 마시고요. 카루 기염 댕댕이님 오늘 민재 앵커님 옷 너무 귀염 뽀짝 톡스타랑 잘 어울려요.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밑에 배꼽하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 자켓 너무 잘 어울리세요.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봄을 맞아서 좀 화사한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개나리 같은 자켓인데요. 좀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 박사님 입장하셨네요.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톡스타 별톡방 19분이 되셨는데 우리 김 박사님 이외에도 빠르게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찾아오신다면은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 또 장이 열릴 때는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저희 매니저분께서 시장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을 좀 누려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상담 함께 도와주실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계좌 종목 수익 보고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네, 오늘은요.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맥스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드려볼게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참 의외였어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3월 시장 좀 긍정적으로 내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난번 시황때에도 언급드렸다시피 1월 상승장 이후에 2월 달은 박스 조정장이 펼쳐졌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장이 좀 중요한 자리가 선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286.40이 강한 지지 라인 쪽이었는데 오늘 갭상승이 286에서 출발을 해서 아래쪽 윗골을 달고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도했으나 반등이 좀 미치지 못하고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상당히 강한 개별주들의 어떤 강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3월 달에는 일단 조정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아마 이제 옵션 만기 주간이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그 옵션의 어떤 만기 결제 지수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방향성을 확실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 주 정도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번 주에 하락폭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리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지지 라인 쪽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형성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고 3월 중순 이후에 만기 주간 결제가 끝나는 그 주간 이후에 방향성은 확실히 그때 이후에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장 자체가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저가 매수세가 저가의 어떤 그 종목들이 있는 그러한 저가 매수를 기회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현금을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고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현금 비중을 종목 비중을 이제 높이는 쪽으로 해서 방향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 방향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우리 맥스스타와 함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많은 연락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병곤 스타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다시 재차 살아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단계적인 그런 문제로만 좀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남북 회담 자체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지 아예 그 협상 자체가 파기돼 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이권이 틀리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바가 틀리고 얘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았던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진 다음에 새로운 조건을 내놓고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 자체가 금방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대북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뭐 호재성 재료를 맞이한다든지 해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급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하락을 한 번 더 하면서 한 10% 그러면서 한 대략 30% 정도의 마이너스가 단기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신용 비율 자체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서 그 반대 매매 때문에 매물 공백과 그다음에 또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현상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뭔가 재료가 떠서 반등 시도가 나올 만한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매물 장벽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오르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는 아직 반등이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지고 본질 가치에서 너무 많이 오른 주식 말고 본질 가치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투자를 노려보신다면은 대북 관련주도 시간적인 여유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스탑
아니라 그냥 일시정지일 뿐이다라는 우리 최병곤 스타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충격은 단계적인 그런 상황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계속 팽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남북 경협주들 사이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매수 고민 있는 종목들 있으시다면은 오늘 1시간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작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화 스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제 미 증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전인대 개막식을 앞두고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정책과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점을 좀 언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미 연준의 베이지북과 또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로 또 달러 약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기업 실적 전망치 역시 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 대행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역시나 설화 스타 앞으로 지금 1시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거고요. 저희 첫 번째 상담 들어온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이죠. 현대바이오 접수가 됐는데요. 최병곤 스타를 지목하신 1299님의 종목부터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6,72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타님, 이 종목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작년 한 해 실적을 내놨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기타 투자를 한 지분법에 의해서 기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 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향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 자체가 영업이 지금 뒤처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주가는 9월 달에 신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속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4, 5개월 이상 옆으로 기어가면서 하락을 한 상태고, 원래 오르기 전 수준까지 계속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또 차바이오도 지금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관리에서 탈피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신라젠도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 바이오 업체들, 제넥신도 오늘 진행이 좋았죠. 이런 대형 바이오 업체들 쪽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현대바이오도 조만간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시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비중을 좀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7,000원권이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권의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분 좋은 대답으로 첫 번째 종목 현대바이오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설화스타 앞으로 030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홍콩 항생 3월물을 매수 중인데 더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28,740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네. 자,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일단 중국 상하이 증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생은 중국 본토 증시 급등세 연동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3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면서 또 지난 2월 중국의 제조업 활동은 석 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무르긴 했지만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해줬고요. 또 중국의 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제 49.9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표 역시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개막한 가운데 이제 중국 지도부가
추가 완화적인 정책과 또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유효한 상태예요. 네, 다만 내일 있을 이제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좀 매물이 빠지는 속도 역시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진입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 중이시더라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매물이 빠지는 속도 역시도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점 라인대로 보이는 게 28,760? 그러니까 지금 진입가보다는 조금 위쪽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렴이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28,907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목표를 일단은 29,255까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세워지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서 봐드릴 건데요.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우리 윤조님께서 배 곱하기님 다음으로 민재앵커님 블라우스와 토끼 머리띠가 잘 어울리시고 오늘 힘있는 진행하셔서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조님.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어서 좀 기운이 나네요. 이러다가 또 여름이 금방 찾아오면은 더워져가지고 기운이 쏙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윤조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힘있는 진행 가능하니까요. 별톡방에서 나가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드려요. 자, 김 박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네요.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참 뭔가 친근하네요. 우리 김 박사님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식 매매하신다면은 또 종목 신청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철희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맥스스타 지목하셨고요. 매수가가 7,56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실적도 궁금하다고 하시고 또 5G의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또 손절가 혹은 매도가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맥스스타님 바로 만나 뵙죠. 스타님. 네. 네,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다산네트웍스는 예전에 이제 2월 달 초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또 다른 시청자분께서 상담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분 역시 7,600원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셨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가 되는 종목, 그러니까 투자를 대부분 했었을 때 어떤 수혜 또는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전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수익률을 보고자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을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안목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지금 현재 다산네트웍스는 커다랗게 두 가지 사업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5G의 단말기 보급과 그 다음에 백봉막 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수혜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울러 5G 망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주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자체는 보니까 2017년도 때 16년 대비 17년도 때 상당히 상승폭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2018년 동기별로 쭉 제가 합해 보니까 4월달 이제 연말에 어떤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대략 작년 대비는 조금 더 오버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역대 적자였던 폭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어떤 그 사업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뭐 연수로 치자면 거의 한 6년 넘는 박스권에 형성을 했었었는데요.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수렴 자리 아래쪽에 하단부 쪽에 대략 한 5,500원대, DPS 청산 가치가 한 그 정도가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딱 중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대인 위치가 위쪽에 저항대가 있는데 대략 가격대는 8,800원, 900원대가 저항대이고요. 지금은 위쪽과 아래쪽에 다 열려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5,500원 부근 쪽에 내려온다라면 매수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위쪽으로 8,000원대, 9,000원대가 넘어가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돌파가 되면 길게 보시는 호흡하는 전략인데 지금 상태에서 7,560원의 비중 15%라면 가지고 계셨다가 혹시 만약에 아래쪽으로 5,500원대가 온다면 비중을 다시금 늘려서 긴 안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맥스스타와 함께 다산네트워크스 풀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별톡방에서 봐드릴 거고요. 바다주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최병곤 스타 지목하셨습니다. 종목명은 액토즈 소프트, 매수가가 13,850원에 30% 비중 담고 계십니다. 방학이 끝나서 그런지 게임주들 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스타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액토즈 소프트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제 그 28일 날, 그 목요일 날 주가 상승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날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상승 배경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은데 아마 추정하기에는 그 뭐 중국 관련해서 또 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지금은 상당히 안 좋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약세를 계속 타다가 작년 연말부터 바닥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올라서기 시작해서 지금은 추세의 선을 다 뚫고 정상적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인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작년 한 해 실적을 내놨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단기 적자, 순이익 적자가 121억이나 돼요.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 적자도 작년에 74억에서 올해는 121억까지 늘어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121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이 지금 이제 3월 들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고, 만약에 적자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견 거절이나 아니면 한정이 나와버릴 경우에는 바로 상장 폐지 요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3월 달은 공포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적자 규모가 크다든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적자를 봤다든가 이런 식의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자 규모가 커져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투자자께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현재가 근처에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충분히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선은 보유를 해보시고요. 주가가 계속 상승을 금방 반응을 못 해준다 이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사 보고서 내용 때문에라도 다른 좀 더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으로 최소한 3월 달은 지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병곤 스타와 함께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바다주님 좀 마음에 드는 상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에서 갈게요. 가자님께서 오늘 종목 남겨주셨어요. 오랜만에 남겨주셨는데 맥스스타 앞으로 유비벨록스 보내주셨어요. 6,37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맥스스타님? 네. 네, 저희 목표가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 최병곤 스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월장은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1년 중에 가장 긴장을 하는 때가 바로 이 3월달인데, 이 3월달은 저희 회원들께도 항상 교육시키기를 주식을 한 달 정도 쉬시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대형주의죠. 실적이 재무제표가 좀 안전한 그런 대형주 위주로 보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재무제표상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적자가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 적자 폭이 약 4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대비는 적자 폭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2018년 기대치가 지금 적자 폭이 감소가 되는데, 올해 이제 무사히 넘긴다라면 3월달을 넘긴다라면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 청산가치 자체는 10,000원대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제가 차트를 이제 방금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차트상 지금 쭉 보시면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통은 이제 상승 쪽으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승의 각도가 완만하게 대략 각도상으로 본다면 90도가 안 되는 보통 상승의 각도는 한 60도 안쪽으로 들어와야 상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의 각도가 완만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이기보다는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깨지면서 그 지점이 8,700원대인데 이 저점이 깨지면서 하방 쪽으로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 앞서서 보시다시피 갭상승한 이후에 이런 캔들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하락을 하게 될 거라는 신호가 되는 그런 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대가 부딪히고 강한 하방의 압력을 받았는데요.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점이 형성된 가격 대비 반 정도 반토막이 나 있는 5,000원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녹색선의 저항대가 최근에 돌파가 됐고요. 최근에 돌파가 돼서 다시금 추세를 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 이 정고점인 이 장대 양봉이 형성돼 있던 6,650원대를 돌파를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돌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좌측의 갭자리가 7,500원 자리가 있는데 1차 목표를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락이 첫 번째 나왔던 지지 라인 쪽 8,7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비벨록스 맥스스타와 함께 목표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설화스타 앞으로 유로FX에 대한 고민을 보내오셨어요. 1230님께서 유로FX 1.13880달러에 매도로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 추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우선 유로 보기 전에 달러 먼저 살펴볼게요. 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 수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래 달러가 반등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게 이제 좀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달러는 안전자산의 성향을 갖고 상승세를 타왔는데 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면은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반등세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연준의 베이지북을 앞두고 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 내지는 국채 가격이나 골드, 그러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낮아지면서 달러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그런 모습인데 달러 상승 요인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좀 나머지 안전자산의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상승 요인으로 올라갔다 보기는 힘들고 좀 추세를 아직 잡기 전에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로 역시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는 지금 반대죠. 추세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유로 추세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인데 달러 쪽에서 크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렴의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 역시도 수렴의 형태가 나와줄 거예요. 일단 근래 움직임에서는 아직은 강한 추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한 며칠 정도 흘렀을 때는 추세 확인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장기 대응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1.13880의 매도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항대로는 1.13840의 저항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840에서 저항을 받고 매도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880 라인대까지 회복을 한다면은 지금 이 거래를 연속으로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위쪽으로 강한 반등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840에서 저항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매도를 들어가시거나 880 그러니까 시가를 회복하고 반등세가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를 준비하실 거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는 좀 관망하셨다가 저항을 다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매도 다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FX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전화 상담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분 연결을 해드릴까요? 네. 잠깐만 좀 최병훈 스타님요. 네네. 최병훈 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STI고요. 네.
12,600원이고 네. 비중은 30%고요. 네네. 매도 가격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까지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르게 연결해 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타님 반갑습니다. 네네. 그 STI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또 대조적으로 굉장히 좀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은 실적이 좀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매출액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종목과 거의 같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1,7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나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참 웃기는 게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들도 뭔가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슈가 없으면 주가가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 싶은 상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상승했던 게 반대급부가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 한 해 동안 내내 떨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니까 좀 줄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는 상태고 최근에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바닥을 벗어나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오르는 흐름을 예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매도가를 찾는다라면은 단기 저항 라인이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월달하고 2월달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난다라면은 그 가격대는 뚫고 올라서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최소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서 회사가 더 성장을 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한다라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천천히 보유를 하셨다가 최소한 15,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매도 목표가도 15,000원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 보고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분 연결을 해드릴까요? 네, 맥스스타님이요. 네, 좋습니다. 종목 어떤 거 들고 계세요? 아난티 27,000원에 샀는데 먼저 28,000원 넘었었는데 네. 또 못 팔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갖고 그냥 네. 안 팔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네, 장중에 2만 원도 깨졌었잖아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중 혹시 얼마나 담고 계세요? 70%요. 70%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네. 우리 맥스스타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 해갖고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연결해 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난티는 과거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 또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게 된 종목이죠.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종목들, 즉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냈던, 많이 알려졌던 종목들은 이미 다 시세가 반영이 됐고 끝나는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난티 또한 대부분 남북 경협주로서 상당히 그동안의 상승폭을 크게 선도했던 대장주격인 종목이었었습니다만 일단 뭐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자체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청산가치, 이 회사를 지금 당장에 청산을 했을 때의 한 주당 가치가 얼마인가. 지금 청산가치로 봤을 때는 약 4,000원대이거든요. 차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최저점, 이 종목의 가장 최저점이 어디일까 봤더니 2017년도에 10월 달에 그 4,000원대가 그때 이후로는 4,000원대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파동을 이렇게 전파동을 치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이죠. 2018년 들어서 남북 화해 무드가 되고, 남북 어떤 그 긴장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상승을 보였던 게 2018년 작년도였거든요. 남북 경협주들이 테마주 중에서. 근데 이제 한 번 더 점핑을 하면서 보니까 이 추세 저항 라인을 최근에
이 돌파를 했던 시점이 대략 작년 연말이에요. 연말에 이 시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고 한 번 더 상승을, 덤핑을 했던 건데 이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30,000원대면 세력들이 3배 정도, 200%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수익이 200% 났으니까 당연히 털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테마주 중에 회원들께 2가지는 꼭 피해야 된다. 남북 경협주하고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테마주는 꼭 피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지금 국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중 자체도 70% 들어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신 가운데 있겠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은 17,750원이 지금 현재는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지지가 된다 하면 다시금 25,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 최소한 절반 이상 내지는 50% 이상의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오겠는가요? 오는 확률은 적습니다. 올 확률은 적고요. 네. 가장 가깝게 올 확률은 22,800원이고 만약에 거기를 뚫게 된다면 25,000원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난티에 대한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스타 연결을 해드릴까요? 최병건 스타님요. 최병건 스타님, 종목명 네. 어떻게 되세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6,800원에 40%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회사의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전망.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회사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스타님? 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부침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저번 목요일 날 주가가 하락을 또 좀 해버린 상태였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금방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회사의 전망 쪽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의 전망은 그렇게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깨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좀 상승세를 타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매수 주체들의 어떤 기대 심리나 그다음에 매수가 막 몰리는 상황이라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제 금방 단기간에 매수가 막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끌고 가시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는 요 차트를 보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급락했던 흐름은 좀 무시하시고 요 앞에 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급락 이후에 반전 시도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사실은 1월 말이나 2월 초쯤 요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돌파를 해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지를 계속 못하고 조금씩 미끄러지다가 이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니까 하락을 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 저점을 깰랑 말랑 요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시간을 좀 더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반등 목표치도 좀 낮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을 딱 해준다, 뭐 강한 상승이 나온다 이러면은 주가를 좀 더 끌고 가셔서 추가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전망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가 상황이 어렵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단기 수급이 좀 깨져 있는 상태고 그것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을 완전히 다시 깬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매수가 금방 들어오긴 좀 어려운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고 반등이 좀 빨리 들어올 때 이 종목을 좀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뭐 17,000원 위로 회복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때는 그대로 좀 밀고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종목명 UST 2228님께서 맥스스타 앞으로 문자 보내오셨어요. 6,500원에 비중을 100% 싣고 계십니다.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타님? 네. 지금 회사의 어떤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월 말경에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좀 됐다. 33%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커다랗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출의 규모가 약 한 500억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적자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회사 자체가 적자 폭이 있다거나 적자로 전환이 됐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 종목을 지금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해본 결과로서는 지금 추세 자체로서는 이제 바닥권에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이 2017년도째요. 바닥에서 아주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1,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는 거의 황제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등을 해서 갔었었는데 이 종목 자체의 업종이 광물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물 쪽은 금테마랄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작전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폐도 되고 그런 어떤 악재의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UST도 일단은 한 번 정도 크게 상승을 한번 했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지질 라인 쪽에 지금 오는 단계에 있는데 그 시점이 상승이 첫 번째 돌파를 했던 그 시점의 가격대가 약 4,55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4,550원대가 다시금 재차 오고 있다. 2018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그 지점이 한번 와서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략의 한 30% 넘는 수익권에 한번 왔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오게 될 텐데 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추세 저항 쪽에 위쪽에 추세 저항을 돌파를 지금 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겠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고요. 돌파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그 지점이 6,400원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6,500원대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약 9,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시에는 아래쪽에 4,700원까지 밀린다라고 했었을 시에는 다시금 반등이 오는 그렇지만 깨게 된다라면 조금 위험한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비중 자체를 100%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지금 시기이겠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 저항을 돌파를 못했지만 돌파를 한다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돌파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아래쪽까지 약 4,7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중 100% 싣고 계신 둘둘둘팔님의 종목 UST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최병곤 스타님. 최병곤 스타님,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골드퍼시픽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3,88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간 30%.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 그쵸,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폭락을 해서.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되고요. 이게 반등이 있을지 곧 회복이 될지 너무 걱정됐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빠르게 저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스타님? 네, 우리가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고 이제 공포의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꼭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루머가 자꾸 나오고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주가가 급락해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월 말부터 벌써 준비를 좀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좀 안 좋다든가 마이너스 적자가 좀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떨궈내면서 피하는 쪽으로 가야 대응이 잘 풀릴 수 있거든요. 이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실적 나온 내용을 보면은 순이익 적자가 53억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간신히 이제 좀 적자 폭을 줄이긴 했는데 다시 늘어나 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에 의해서 주식을 던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불안 심리가 있고 주가를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올 때는 대부분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이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기다려보시고 빠른 반등이 안 들어온다면은 지금은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매도 쪽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주가가 아예 오르지를 않았던 상태 같았으면은 매물이 이렇게 좀 중첩돼서 위쪽으로 쌓이는 경향이 없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최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해서 상한가를 2번 치고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한 번 더 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권에서의 물린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쪽에 좀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계속 매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질질질질 끌고 가다 보면 상황이 결국은 결국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가더라도 주가는 자꾸 바닥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좀 금방 반전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매도 쪽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다른 쪽에서 만회를 노리시는 게 빠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일까지 반전을 좀 보시고 안 들어오면은 비중 좀 축소하는 쪽으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너무 안 좋으시겠지만 좀 힘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꼭 손실을 만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이어갈게요. 설화스타 앞으로 도착했고요. 4523님께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습니다. 57.88달러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 손실 중이라고 하시네요. 매수 전환이 되겠죠?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일단 오일은 전일장 급락 마감을 했죠. 미국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요 둔화가 우려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 그나마 베이커즈에서 원유 채굴 장비수가 전주보다 10개 줄어든 843개로 발표를 했는데 하락 제한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제 전일 최고점에서 접으셨거든요. 일단 지금 57달러 부분과 이제 55달러 부분에서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이평선 안쪽에서 이제 큰 흐름은 좀 자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회복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점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부분에 이평선들이 좀 많이 몰려있어서 저항 역할을 크게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위안을 삼으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다시 매수가 쪽으로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화스타와 함께 마지막 상담 크루드 오일까지 해봤고요. 저희 톡스타 1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G3 종목회담 코너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 함께한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 전에 퀴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리랑 본드, 2번 스시 본드, 3번 딤섬 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 통해서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는 제가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